안녕하세요.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수도 계량기 동파가 된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며칠 전에 갔던 현장이고요.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빌라였어요. 자, 빌라 건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물이 떨어져서 지금 여기는 주차장 바닥인데 주차장 바닥이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진출입하는데 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고 미끄러진다고 이쪽 주변으로는 외벽이었는데 외벽 쪽에 이렇게 사고 날 것 같은 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저희도 주차를 할 때 굉장히 미끄러워서 엄청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런 누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빨리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돼요. 자, 갔는데 실제로 이제 걷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미끄러워서. 자, 보시면은 고드름도 굉장히 좀 많이 길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날씨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렇게 고드름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하트도 누를게요. 제 영상이니까. 자,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갔는데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음이 녹아서 떨어지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누수가 돼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물이 규칙적으로 인터벌이 이렇게 불규칙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배관 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배관 누수라고 하면 온수나 냉수, 난방 이런 이제 배관 누수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관 누수는 일정하게 수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을 하겠죠. 물을 이 빌라에 공급을 하는데 수압이 들어옵니다. 수압이. 그래서 보통 이제 가정에 들어오는 수압 같은 경우에는 2kg에서 3kg 정도 들어오는데 이런 수압에 의해서 어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새는 겁니다. 자, 물이 계속 똑똑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면에 방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패턴보다는 샜다 안 샜다 하는 그런 패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만약에 누수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샌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는 배관 누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반대로 계속 새지 않고 어떨 때만 샌다, 뭐 아침에만 샌다, 저녁에만 샌다, 그리고 샜다 안 샜다 한다, 이런 누수 같은 경우에는 방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물이 계속 고여서 점점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로 보고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수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의 누수의 원인은 바로 이 계량기가 동파가 돼서 그래요. 동파가 돼서. 보시면 계량기 쪽에 이렇게 녹색 부분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수도꼭지 쪽에. 자, 이게 동배관인데 동배관이 수분을 만나면 이렇게 청록색 빛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녹색 빛을 띠고 있는 배관이 우리 집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런 배관들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배관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 그건 누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만약에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을 하셔서 주변에 동네 설비업자분들한테 사진 하나 찍어서 상태가 이러니
교체를 해달라,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예방 공사를 하게 되면은 돈 뭐 얼마 하지 않아요. 이런 거 뭐 공사하는데 수리하는데 얼마 들지 않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얼어서 터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면 안 되겠죠.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계량기 수도꼭지에서 샜는데 그러면 이 수도꼭지는 왜 터졌냐? 자, 한파가 오면 이렇게 계량기 함을 이렇게 비워둔 상태로 두면 단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배관 주변으로 마른 걸레 그리고 혹은 헌옷 이런 걸 꼭 감싸 놓으시고 두 번째로 스티로폼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충진을 해서 이렇게 넣어 두시는 게 좋고요. 우리 집이 굉장히 단열이 취약하고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 외벽이다 라고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열선을 이렇게 배관 주변으로 감아 주시면 좋습니다. 요새 뭐 인터넷에 열선 이런 거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좀 시공이 어렵다 싶으면 주변에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은 계량기가 터져서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집에. 계량기 쪽에 터졌는데 왜 뭐 이쪽 뭐 베란다든 어딘든 다른 데서 이렇게 물이 나오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든 뭐 베란다든 뭐 구분 없이 계속 뭐 흘러서 점점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수압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계속해서 번져 나가요. 낮은 곳으로 번져 나가든 아니면 점점 쌓여서 옆으로 번져 나가다가 크랙을 만나면 크랙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취약한 부분으로 누수는 점점 방향을 달리해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 바로 밑으로 세야 되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 탐지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밑을 그냥 파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떨어지는 위치와 새는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뭐 10m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누수가 이제 막지 않으면 가재 도구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 배수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물은 계속 그렇게 차오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겨울 한파 주의보가 그렇게 내려진 상황인데 장화도 신었습니다. 너무 발이 시려워서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화 꺼내와서 신었습니다. 이렇게 계량기가 동파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꼭 예방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사하시는 분들도 입장에서는 이런 누수 같은 경우에 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메인 계량기에서 터졌기 때문에 세대로 들어가는 계량기죠. 그러면 이제 이 빌라 전체로 들어가는 큰 계량기를 잠궈야지 세대로 들어가는 계량기에 물이 공급이 안 되는데 이 계량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었습니다. 그 계량기를 교체하는 그런 공사는 뭐 비교적 간단했지만 문제는 그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세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큰 계량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파 때문에 꽁꽁 얼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얼어서 있는 그런 계량기 함을 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렇게 꼭 계량기 함을 열어 둔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러 가시면 안 되고 꼭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끔 계량기가 오픈됐다라는 것을 인지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 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빠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노약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 이거 인지 못하고 그냥 주차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누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 쓸 게 많은 그런 현장입니다.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통제를 하고 계량기를 이제 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이 새 계량기 밸브고요. 오른쪽이 기존에 있던 계량기 밸브입니다. 녹도 굉장히 많이 쓸었고 노화된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량기는 왜 터졌냐? 여기 보시면 패킹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달아 있고 밑에 보시면 찢어진 부분도 좀 보여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계속 누수가 되고 있다가 닳고 마모가 되어서 결국에는 동파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누수가 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긴급한 그런 현장이라서 사진을 좀 많이 못 찍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사진보다는 현장 수리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고무 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달아서 많이 마모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무 패킹이 이렇게 달았으면 꼭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교체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고무 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이가 있고 이 부분이 고무 패킹의 정상적인 그런 넓이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그런 고무 패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부분 손잡이가 있고요. 패킹이 많이 달아 없어져서 뭐 한 이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얇은 부분들로 물을 수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서 시공을 한 거고요. 옆에 보시는 이런 그 공이 부분들이 바로 그림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검은색 부분이 굉장히 마모가 좀 심하죠. 여기 보시면 마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더 두꺼워야 정상이고요. 지금 이렇게 틈도 벌어진 모습도 보이고요. 자, 결국에 이제 누수 원인은 계량기 그 고무 패킹의 노후화 플러스 한파로 인한 동파가 이렇게 이번 현장의 누수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반장이었습니다.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누수가 있는 분들은 뭐 조속히 좀 빨리 해결하셔서 안락한 그런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큐 누수 조반장이었습니다.